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 올라와 있어. 아, 민망하잖아. 자, 오늘도 함께하는 저희 네 사람. 자, 잔이윤. 안녕하십니까. 항상 꿈을 향해 걷고 있는 남자 잔이윤입니다. 네, 잭프로. 안녕하세요. 동동엽 셰프입니다. 네, 비둘기. 안녕하십니까. 둘기둘기 비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 삼틴입니다. 자, 오늘은 글렌드로낙. 많이들 아시는 쉐리 위스키의 명가 중에 하나입니다. 쉐리 폭탄이라고 일컬어지는 드로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드론약 증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비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약간 이 수줍은 듯한 또 시작이구만. 이제 안 수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이제 증류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증류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증류소 시설이나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마스터 디스틸러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네, 마스터 디스틸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품 라인업이나 다양한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글렌 드로낙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글렌이 앞에 붙고요. 이제 드로낙이라고 하는 이제 뒤에 또 명사가 붙는데 이 드로낙이라고 하는 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계곡 드로낙 번이라고 하는 협곡에 위치한 증류소고요. 일단 발음은 이제 그때 드론 악 이렇게 띄어서 그렇죠. 네. 나눠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글렌 드론 악 이렇게 해가지고 글렌 드론 악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글렌 드론 악이냐 글렌 드론 약이냐 이렇게 되게 많이 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글렌 드론 악 글렌 드로낙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역은 이제 하이랜드에 위치하고 있는데 스페이스사이드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하이랜드로 분류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26년에 제임스 알라다이스에 의해서 이것도 좀 잘라서 읽어야 되나요? 제임스 알라다이스 알라다이스에 의해서 이제 정식 면허를 취득을 하면서 이제 증류소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래됐네요. 오래된 증류소요. 네네. 200년은 살짝 안 된 그런 증류소죠. 근데 이제 1837년 또 어느 증류소가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제 화재가 일어나고요. 이때 좀 잠깐 이제 근데 이 일이 좀 컸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좀 타격이 있어가지고 1842년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 창업주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52년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드로낙 증류소를 다시 좀 세우게 되고요. 좀 역사가 후후고 흐르는데 이때는 어쨌든 블렌디드 위스키의 어떤 원액 공급을 주로 하던 시절이에요. 1920년 윌리엄 그랜츠 앤 선즈의 막내 손자 찰스 그랜트에 의해서 이제 인수가 되고요. 1967년도에 티처스 앤 선즈에 인수가 되면서 그 티처스라고 하는 위스키의 원주로 많이 쓰였어요. 티처스라는 이제 좀 브랜드가 좀 생소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많이 유명한 증류소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몰트 비중도 좀 높은 그렇죠. 네, 그런 증류소. 티처스가 지금은 아마 빔산토리로 알죠. 넘어갔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란치였으면은 글렌피딕이나 발베니 쪽이었네요. 네, 원래. 원주도 좀 쓰였어요. 한 40몇 년 정도 좀 몰트 위스키 원액을 공급을 좀 했었고요. 티처스에 인수가 되고 76년도에 이제 페르노리카가 티처스를 인수하면서 드로낙이 페르노리카로 소속이 됐다가 이제 2006년에 티처스가 따로 빈산토리에 인수가 돼요. 그러면서 드로낙이 빈산토리에 들어갔다가 이제 2008년 벨리악 디스틸러리 컴퍼니
그러니까 빌리 워커가 마스터인, 그러니까 수장인 그 컴퍼니의 인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빌리 워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 증류소가 또 이제 좀 요즘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이 증류소가 6년 정도 폐쇄했던 게 있어요.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제 모스볼드라고 하죠. 그 증류소가 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동이 되지 않았었는데 잠깐 문을 닫네. 네네, 한 6년 정도 폐쇄된 닫았고, 시기.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어쨌든 2016년에 브라운 포맨에 인수돼서 지금 이제 벨리악 디스틸러리에서는 철수를 했고, 그러니까 2016년 브라운 포맨이 인수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 사실 이 글렌드로낙을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봐도 되잖아요. 이 명성을. 널리 알리는데 거의 공신이죠. 뭐 아마 빌리 워커가 없었으면은 글렌드로낙이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제 이 글렌드로낙을 얘기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타임라인을 쭉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 이슈들, 네. 그러니까 증류소가 잠깐 문을 닫은 시기, 그다음에 뭐 페르노리카가 인수를 했을 때 당시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좀 되게 최근에 좀 이슈도 많이 됐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네네, 다뤄보시죠. 그래서 이 증류소에 대한 이제 좀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스틸은 총 이제 네 개고요. 그러니까 두 쌍. 그렇죠.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워시 스틸 2개, 뭐 스프릿 스틸 2개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워시 2개에 스피릿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워시 하나에 스피릿 2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짝을 좀 이렇게 맞추죠. 그리고 목은 약간 이렇게 꺾여 있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목이고, 그러니까 생산량은 연간 140만 리터 정도 되는데 뭐 엄청난 양이죠. 발효는 좀 길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60에서 62시간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발효 시간이 한 이틀 정도, 네, 48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 길게 하는 데는 뭐 72시간 이렇게도 하는데 뭐 60시간, 62시간이면은 뭐 그냥 쏘쏘한 정도라고 보면 되고, 연간 140만 리터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막 큰 증류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리는 이제 뭐 옵틱과 콘체르토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콘체르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렇죠. 보리 품종의 하나고, 우리 그때 발베니 갔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증류소 가면은 이렇게 몰팅하는 플로우 몰팅하는 데나 이런 데 가면 보리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품종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는데, 뭐 요즘에는 콘체르토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좀 전에는 이제 옵틱을 좀 많이 썼었고, 그 더 옛날에는 뭐 골드 프로미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계속 개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술을 빚을 때 이 보리가 얼마나 그 알코올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효율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 시대별로 약간 그 유행하는 어떤 보리 품종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다 몰트를 받아오니까 이제 이 드로낙만의 그런 특색인 거예요? 이 콘체르토를 쓰고 있는 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전요. 가장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품종이 콘체르토 품종을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개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게 보면 돼요. 예전에는 이 글렌드로낙도 약간 피트를 입힌 제품들이 있어요. 정규 그 제품 중에도 네네네. 글렌드로낙 피티드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좀 피트를 입힌 보리나 이런 것들은 플로우 몰팅을 직접 했던 걸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받아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웨어하우스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더니지 방식이 3개 정도.
그리고 현대적인 렉 방식이 3개 정도. 생각보다 웨어하우스는 많지 않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 대비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봐도 그렇고 뭐 보유하고 있는 것도 봐도 그렇고. 명성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대비해서 그렇죠. 더군다나 이 더니지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 적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왜 렉 방식이 아니라 약간의 그 받침나무를 놔서 쌓아 올라가는 식을 더니지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니지 방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바닥 자체도 좀 흙바닥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이게 그 캐스크를 쌓는 것도 한 3단 정도밖에 그죠. 안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적재할 수 있는 공간 대비 이제 캐스크량이 많지가 않죠. 또 이제 렉 방식은 렉 방식은 뭐 한 많게는 뭐 한 10층, 15층 막 이렇게도 그죠. 쌓으니까. 장점이 이제 위든 아래든 마음대로 꺼낼 수가 있는데 더니지는 아래 걸 꺼내려면 위에 걸 다 드러내야지 되죠, 이제. 그렇죠. 뭐 쌓아 올려나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꺼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각각? 제가 알기로 더니지라는 말이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쌓을 때 얘네들 굴러가지 말라고 이렇게 밑에 나무를 목을 받치잖아요. 대는, 네. 네네. 그 목을 아마 더니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밑에 있는 거 꺼낼 수 뭐 있죠. 그 냉장고 밑에 뭐 들어가면 야 잠깐 들어봐 이래가지고 어쨌든 더니지. 더니 500리터짜리 몇 개를 이렇게. 야, 슈퍼맨 나왔습니다. 이제. 아좀 그런 게 좀 더니지. 그 예전에는 사실 뭐 이게 지금은 많이 틀려졌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 자료를 보면은 이게 싱글 몰트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블렌디드 몰트 하는데 이제 원액을 납품하는 비중으로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뭐 반대겠죠. 싱글 몰트 비중이 뭐 한 80% 정도 80% 그렇죠. 90% 가까이 될 거고 나머지 이제 소량만 이제 블렌디드 하는데 좀 쓰고 이럴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되는 족족 뭐 숙성 좀 되면은 되는 대로 블렌디드 납품하고 이러다 보면 적지 않은 공간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바로바로 사용이 되니까. 근데 이게 뭐 솔직히 웨어하우스가 얼마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가보잖아요. 그렇게 엄청 많아요. 안. 아니 진짜. 캐스크가 음. 웨어하우스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 코스트코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케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니까. 기분 엄청 좋겠는데. 거기에 딱 캐스크가 들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3개, 6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도 사실 이게 그 맥켈란이나 우리는 가보면 맥켈란 같은데 웨어하우스가 막 열몇 동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작다라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6개라고 해도 캐스크가 한 웨어하우스에 뭐 몇천 개, 몇만 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사실. 그리고 뭐 효모는 마오리사의 액체 효모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저도 잘 뭐 효모에 대해서 보통은 뭐 액체 효모 잘 안 쓰고 이제 약간 그죠 뭐 가루같이 생긴 그죠. 그런 효모를 많이 쓸 텐데 액상 효모를 쓴다는 뭐 약간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저도 자료 찾아보다가 이제 뭐 확실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액상에 있으면은 좀 더 빨리 효모 반응이 날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가루는 좀 이렇게 깨어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효율이겠죠. 어떻게 보면 물약 같은 건가? 아무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몰팅 공장에서 납품을 받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페르노리카가 이제 인수를 했을 때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버번 배럴을 좀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뭐 현재는 95% 이상이 쉐리 캐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 글렌드로낙이라고 하는 증류소가 이제 쉐리 캐스크를 주로 쓴 이제 증류소죠. 그러니까 100% 쉐리였는데 이제 페르노리카 그러니까 시바스 브라더 자꾸 눈치를 보겠네. 시바스 브라더스죠. 네, 어떻게 보면 페르노리카 쪽에서 이제 인수를 했을 당시 그게 1970 몇 년도였나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2000년도 초반까지 이제 걔네들이 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그 1900년대 후반이랑 이제 2000년 그때쯤에
얘네들이 이제 버번 배럴을 엄청나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숙성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액들을 사용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게 그 8년 제품이었나? 그게 이제 버번 배럴 숙성 제품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우드 피니시 제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몇 년 우드 피니시, 뭐 무슨 캐스크, 뭐 이런 제품들이 나중에 이제 제품군을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그런 제품들을 하는데 이걸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사실 좀 약간 색깔이 좀 그랬어. 원래는 쉐리만 쓰던 그런 거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빌리 워커가 인수를 하면서 다시 이제 100% 쉐리로 네,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그 마스터 디스틸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그렇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빌리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벨리악 벨리악 회사, 벤리악 디스틸러리 컴퍼니. 벨리악 디스틸러리 컴퍼니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 글렌도로낙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증류소인데 2004년에 벨리악 증류소를 사고 2008년에 글렌도로낙을 사고 2013년에 글렌글라사를 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글렌도로낙이 제일 이제 큰 수익을 얻은 그렇죠. 호응도 없고 그러니까 이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의 어떤 세 개의 증류소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네. 가장 먼저 한 거는 이제 벨리악이라고 하는 증류소를 산 건데, 사실 벨리악은 아직까지도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 벨리악이 아직까지도 좀 애매해, 포지셔닝이. 네, 그런 거고, 글렌글라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잘 모르고, 뭐 가성비가 되게 좋은 뭐 제품이다 이렇게 뭐 특정 유저들한테는 알려지긴 있지만 사실 저도 되게 생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이제 글렌드로낙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고, 네. 네, 완전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 재조명됐고, 네, 이 사람의 돈방석을 앉힌 증류소가 된 거죠. 글렌도로낙이 왜 그러면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이 그 싱글 캐스크 시리즈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 쉐리 캐스크 원액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숙성인데 그 싱글 캐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 왜 글렌드로낙이라고 하는 증류소를 인수를 했을까를 보면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영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증류소는 100% 쉐리 캐스크를 사용해서 숙성을 하는 증류소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버번 캐스크도 좀 쓰기는 했지만 인수할 당시에 쉐리 캐스크를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블렌디드 위스키에 만드는데 이제 주로 위스키 납품을 했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싱글 몰트를 출시하는 거 제품은 많이 없어. 그러니까 위스키 원액은 쉐리 캐스크 숙성한 원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싱글 캐스크 제품으로는 많이 아직 안 나온 증류소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증류소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의도한 걸 수도 있고 안 의도한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쉐리 캐스크가 굉장히 귀해지고 시대적인 이제 흐름 자체가 쉐리 캐스크가 이제 엄청나게 좀 인기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시기였고, 뭐 쉐리 캐스크 하면 딱 대표적인 게 그 맥켈란, 글렌 파클라스 이런 데인데, 맥켈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듯이 뭐 어떻게 보면 고숙성에 뭐 완전 올 쉐리에 풀 쉐리에 그다음에 CS로 나오는 제품이 뭐 파인앤레어라든지 아니면 요 최근에 나오는 뭐 ESC라든지 이런 제품들인데, 그런 거는 엄청 고가잖아요. 출시된 그죠. 자체가
그 ESC는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그 맥켈란 CS 제품이 있기는 했지만 뭐 숙성 연도도 10년으로 나왔다가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나스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뭐 그 글렌파클라스 같은 경우도 105가 이제 나스로 나오는 거고 뭐 아벨라 아브나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쉐리밤 되게 쉐리의 어떤 캐스크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원액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은 다 나스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아쉬웠는데 이 이제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 글렌드로낙을 인수를 하면서 보니까 쉐리 숙성 캐스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예전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좋은 원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인지도는 뭐 아직 많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안 비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요구에 딱 맞는 제품을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낸 거죠. 그러면서 싱글 몰트 그 12년 제품 오피셜이죠. 12년 제품도 이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품을 좀 정규 라인 12, 뭐 15, 뭐 18, 21 이런 제품들을 내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싱글 캐스크 제품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뭐 유저들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싱글 캐스크가 처음 이제 배치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한 8병 뭐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나왔을 당시에는 숙성 연도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막 40 몇 년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소가 뭐 한 19년 그쵸. 뭐 처음에는 20몇 년. 꽤 높았죠.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근데 그 당시긴 하지만 네. 그게 아마 2007년 뭐 2000년대 뭐 처음 뭐 그쵸 그쯤이었는데 자료 찾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란 게 40 몇 년 숙성의 싱글 캐스크인데 68빈 출시가가 뭐 한 47년? 50만 원? 와. 뭐 이렇게밖에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완전 그 이야기 들었어요. 난리 난 진짜. 거죠 진짜. 그때 이제 그때 한국에 사놨던 또 사람은. 약간 위스키 모임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저도 이제 그쵸, 손님한테 그쵸. 들은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맥켈란 좀 너무 비싼데 하고 이제 글렌드로낙이 빵빵빵 뜨고 있을 때 너무 쌌대요. 드로낙이 맥켈란에 비해서. 그래서 저거 뭐 괜찮은 걸까 했는데 고숙성 이런 거 먹어보니까 맛있다. 나쁘지 그래서 않죠. 그때 좀 많이 사놨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저번 주에 그 말씀하신 아다리가 맞는다는 그렇죠. 아다리. 그러니까 그게 쉐리 의도의 캐스크 이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 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의도해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원래 속칭 지나고 결과로 얻어가지고. 나왔을 때 그렇죠. 사실 의도한 그치. 거였어. 뭐 속칭 쎄뻑이 좋아서 이게 그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터진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뭐 내가 다 의도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 시기가 딱 맞아가지고 글렌드로낙이 정말 빵 터진 거죠. 그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 증류소를 인수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도 굉장히 양질의 체리 캐스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문을 해서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올인한 거야. 이거에. 원래 뭐 하시는 분인데 인수를 뭐, 하시고 원래 뭐 어디 마스터 디스틸러 이런 거 그렇죠. 했어요.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막 했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쉐리 쪽으로 내가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한 게 맞아 떨어져서 투자자도 좀 있었대요. 친구.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조심해봐. 브라운 포맨한테 팔잖아요. 네, 이거를 네. 2017년도인가 이거 팔 때 뭐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라운 포맨 눈탱이 맞은 걸 수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 이제 빌리 워커 씨는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이 마스터 디스틸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후임자 이제 브라운 포맨에서 인수하면서 이제 마스터 디스틸러를 초빙한 사람이 레이첼 벨이라고 하는 이분도 여성 마스터 블렌더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보모 때도 이제 보모 증류소에도 있었고 이분이 뭐 여러 증류소에서 이제 마스터 디스틸러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글렌드로낙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빌리 워커 엄청나게 많이 하고 레이첼 벨이 와서는 완전 글렌 드로나 완전 변했다.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분은 약간 똥 치고 있는 거야. 빌리 워커가 싸는 그치. 똥을. 왜냐하면 빌리 워커는 아낌없이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쉐리 캐스크 좋은 쉐리 캐스크로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잖아. 이제 뭐 빌리 워커를 좀 좋게 보든 좀 약간 좀 얍삽하게 보든 여기서 이제 팔아넘기기 위해서 좋은 원액을 때려 넣었다는 얘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레이첼 베리가 받고 나니까 없어. 어라 하는 거지. 스윗 배럴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약간 후세대나 이제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좀 남겨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제품의 어떤 그것도 바뀌게 되고. 저 제일 먼저 한 게 아마 그거지 않나요? 15년이 이제 네. 15년 제품이 단종이 잠깐 됐다가 이제 다시 재출시가 될 때 캐스크가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똑같은 음. 퀄리티나 아니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원액이나 이런 게. 변화가 많았죠. 뭐 아까 그 싱글 캐스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숙성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20몇 들어서는- 년짜리 정도밖에 안 나오고 21년, 23년. 그리고 뭐 빈티지 자체가 뭐 90년대만 나오고 있는 상일 거예요. 아마 70년대나 그렇죠. 80년대는 아예 안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캐스크 바틀링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싱글 캐스크였는데 이제 캐스크 바틀링으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뒤쪽에서 좀 음. 더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글렌 드로낙이 약간 좀 빠지는 느낌이죠. 그렇죠. 약간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고. 근데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워낙 그럼에도 맥켈란하고 불구하고 비교하면 그쵸. 너무 싸요. 네네네. 드로낙은 아직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재밌는 게 글렌 알라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따로 그죠, 이제 그죠. 또 준비를 하겠지만 이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 싹 이제 그 브라운 포맨이 눈탱이 치고 이제 눈탱이 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팔고 나서 글렌 알라키라고 하는 또 증류소를 딱 사가지고 지금 또 엄청나게 또 많이 굉장히 이슈가 생소한 되고 있잖아요. 증류소였는데 덕분에 또 막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글렌 알라키도 똑같아요. 이게 드로낙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블렌디드 위스키의 원액을 많이 납품하던 업체고 쉐리 캐스크를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지금은 그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은 버번 숙성 이후에 캐스크 피니시 제품으로 엄청 재미로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쉐리 캐스크 숙성을 엄청나게 많이 아껴놓은 지금 이제 쟁여놓은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요거대로 마케팅으로 재미를 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글렌 알라키도 싱글 캐스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양질의 어떤 원액들은 싱글 캐스크로 딱 이제 하는 거지. 하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철새처럼. 팔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그 와, 사람들이 진짜. 그거를 엄청나게 이제 비즈니스맨이네. 뭐 이게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드러난 얘기는 하지만 알라키 신캐들을 먹었을 때는 빌리 워커를 생각했을 때는 전 좀 약간 실망했었어요, 솔직하게. 그건 뭐 그렇죠. 저는 신캐보다는 그 일반 오피셜 라인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오피셜 라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원이 좀 섞이다 보니까 그런 쉐리 느낌이 좀 약하기도 해서 좀 그렇다 했는데 신캐는 그래도 쏘쏘하네 뭐 그랬어요?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저는 10CS 맨 처음에 먹고 역시 빌리구나 이랬다가 다음 거 이제 신캐 쭉 먹어보고는 했습니다. 신캐 약간. 역시 빌리구나.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잖아요. 드로낙하고는 이제 조건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니까 그죠. 좀 어쩔 수 없는 거긴 한 것 같아. 근데 약간 의의를 두자면 약간 그런 고속성 신캐가 어쨌든 나오잖아요. 빌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를 또 또 다 쓰는 거지. 다 쓰고 그럼 또 철새처럼 딱 가면은 털어버려. 거기서도 또 신캐가 또 막 나온 그런 기대를 해볼 만한. 아무튼 그렇습니다. 설마 또 레이첼 베리가 글렌 알라키로 훗날 가진 않겠죠? 그러면 거의 뭐 근데 사실 이 빌리 워커 그러니까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 워낙 좀 어떻게 보면은
드론학에 있어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레이첼 베리가 사실 좀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한데 좀 속상할 것 같아. 아니 이게 그 브라운 포맨에서 이제 인수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이제 브라운 포맨에서 이제 런칭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할 때 레이첼 베리가 오셨어요. 그 어디지? 거기가 어디지? 압구정 CGV인가? 아니 압구정이 아니라 청담 CGV인가? 네네네.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할 때 오셨죠. 조촌학 못 갔어요. 못 오셨나요? 저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막 하고 왜 15년이 예전이랑 좀 다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슬픈 얼굴로 대답을 하셨나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도 그냥 뭐 그랬는데 이제 저도 뭐 이제 보모도 얘기 저 자료 조사 하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도 이 업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했고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뭐 글렌모렌지나 뭐 이런 큰 그치. 증류소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참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 사람들이 이게 빌리워커 막 너무 이래버리니까. 근데 이제 드러나겠어. 어쨌든 빌리워커가 이미 뺐던 물량들을 다시 어떻게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재임 기간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회사 자체에서는 잘 정비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 그렇죠. 수 있죠. 브라운 포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되게 그런 잭 다니엘이라든지 여러 좋은 브랜드들 많이 갖고 있고 큰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뭐 잘 하겠죠. 네. 뭐 그리고 이제 또 드론약의 최근 이제 이슈가 있죠. 그 이제 96년부터 2002년까지 가동 중지된 모스볼드. 증류소인데 그거는 우리 조금 나눠서 이따가 하시죠. 할까요? 네네. 파트를 좀 나눠서 그 얘기도 좀 뭐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라서 계속 좀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얘기는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드론학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요즘에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잠깐 끊었다가 그러면 2화에서 그러면은 싱글 캐스크나 뭐 제품 라인이나 그러니까 모스볼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빠밤. 요즘 애들은 그 우리 옛날에 집 소개 같은 거 할 때 뚜루뚜루뚜 이런 거 했잖아요. 요즘 애들 그 넷플릭스 톤으로 두둥 이렇게. 아, 그